자, 오늘은 그 2차 부등식이야. 1차 부등식에 이어서 2차 부등식인데,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2차 부등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 부등호로 나타나 있는 2차식의 해를 구하는 걸 2차 부등식이라 그래. 근데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하자면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2차 부등식이랑 2차 방정식이랑, 그지? 또 하나, 2차 함수를 달리 보지 말고 그냥 하나의 패턴으로 생각해주는 게 가장 좋아. 2차 부등식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지금 이 문제도 잘 보면 2차 부등식 문제인데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x축과 만나고 있는 이 점이 나와 있지. 우리가 보통 이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뭐라 그래? 이거를 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 그지? 얘를 근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근.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을 먼저 풀어줘야 되는 거지. 그 중에서 여기 x축보다 위에 있는 이 영역에 있는 값을 우리가 양수 구간이라고 그러지. x축보다 위에 있는 쪽, 얘네들을 뭐라 그런다고? 양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양수. x축 아래에 있는 이 구간이 음수 구간이야. 그래서 이거를 방정식과 그래프와 부등식을 일단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이거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두 근을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지? 두 근, 알파 베타, 여기 있는 이 알파 베타가 2차 방정식에서 말하는 두 근인데, 이 두 근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양수라고 얘기하고 아래쪽에 있는 것을 음수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학생들이 알고 있기로 2차 부등식에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지? 2차 부등식인데 인수분해를 하면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크다 그러면 이렇게 바깥 범위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2차 부등식인데 인수분해를 해서 알파 베타가 나오면 작다라는 말은 사입 범위로 우리가 부등호로 표시한다. 물론 등호가 있을 때는 등호만 같이 넣어주면 돼. 자, 다시 한번 이게 혹시 무슨 말이냐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 잘 보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물론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를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x-1과 x-2로 인수분해를 하게 되고, x의 값은 1과 2, 얘를 우리가 보통 이제 근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근. 근데 여기 그림에 보면 1과 2에서 만나고 있는 거 그림상에서 일단 표현이 되고, 여기에 보면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잖아. 문제 0보다 크다라는 건 이 구간을 뜻하는 거야. 0보다 크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x축의 위쪽을 얘기한다고. x축의 위쪽. 그러면 x축의 위쪽을 잘 봐. 두 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바깥쪽으로 구간이 나눠져 있다고. 그래프가 바깥쪽으로 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쓸 때는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먼저 하고, 이게 크다, 크다. 그러면 바깥 범위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기로 우리가 약속을 하자라는 말이거든. 만약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을 인수분해를 먼저 해서 1과 3으로 x의 두 근이 이렇게 1과 3으로 두 근이 나오고, 그러면 1과 3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작다 그랬으니까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야. x축의 아래쪽. 작다는 아래쪽. 그러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1과 3 이 사이로 들어가 있지 않냐. 그래서 x의 범위를 1과
3 사이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야. 만약에 자 문제를 한번 좀 익혀놓자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큰데 해가 이렇게 됐대. 그러면 해가 이렇게 됐다는 말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3이었다 라고 해석하자 이거야. 다시 말해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x 더하기 2와 x 마이너스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은 0이었기 때문에 얘가 결국 얘랑 같아야 되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6이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크다 그랬으니까 바깥 범위로 나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필요한 거지. a x제곱 빼기 3x 더하기 b가 0보다 큰데, 0보다 큰데 이번에 잘 봐.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2차 함수 그래프를 먼저 좀 이해해 보자고.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게 그렸기 때문에 0보다 큰 범위가 위에 있고, 이렇게. 그러면 0보다 큰 범위가 위에 있는데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2와 1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입 범위로 잡혀 있는 거 아니냐. 0보다 큰 범위가 마이너스 2와 1 사입 범위로 잡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ax제곱 빼기 3x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을 마이너스 2와 1이라고 할 건데, 그러면 이 녀석이 인수분해 되기를 어떻게 될 거냐면 최고차계수 a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되겠지. 근데 2차 함수 그래프의 형태를 봤을 때 a가 음수여야 된다는 거야. 그지? 왜? 위로 볼록해야만, 위로 볼록해야 양수 구간이 어떤 사입 범위로 잡힌다는 거지. 그러면 자 얘를 다시 전개해 보겠다 이거야. ax 제곱에 더하기 a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는 0 이렇게 전개가 될 건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볼 때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말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3x가 여기 있는 ax와 같아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역시 b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랑 같을 건데 a가 빼기 3이었으니까 b는 6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지. 어떤 fx, 이번엔 fx인데 fx가 0보다 작은 구간이, 자 이거 우리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자고. fx가 0보다 작은 구간이 3부터 15까지래. 그러면 f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0보다 작은 구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표시하면 0보다 작은 구간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의 x 범위가 3부터 15까지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fx가 3과 15로 인수분해되는 이러한 형태의 2차 함수일 거라는 거고, 물론 최고차항은 얼마 a가 하나 붙어 있겠지만 여기서 a는 양수 아래로 볼록한 상태니까 조금 신경을 좀 덜 써도 되겠다 이거야. 그러면 어쨌거나 fx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런데 f에 2x 더하기 1이라는 게 뭐야? x를, 여기 있는 x를 2x 더하기 1로 바꿨다. 물론 이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일단 x를 2x 더하기 1로 바꾸는 식으로 먼저 가보면 2x 더하기 1 빼기 3에다가 2x 더하기 1 빼기 15로 식을 만들고, 이 식을 정리했을 때 2x-2에다가 2x-14로 이렇게 식을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얘가 0보다 작은 걸 찾으래잖아. 그러면 x의 두 근은 1과 7이었고 작다 그랬으니까 사입 범위로 우리가 나타내기로 하자라는 거야.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를 세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차 부등식이나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나 다 한 통속이라는 거라고. 다 한 통속이야. 자, 문제에서 하나 더.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데, 자, fx 그래프를 잘 보니까 마이너스 2와 3을 두 근으로 갖는 이런 그래프야. 그럼 여기서 하나 f의 x-4라는 그래프는 뭘까? 물론 x를 x 빼기 4로 바꾼 거지. 근데 fx가 왜 갑자기 fx 빼기 4로 변했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 이유는 fx를 fx 빼기 4로 바꾼다는 건 x축의 방향으로 4만큼을 평행이동했다는 얘기거든.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그래프가 옆으로 움직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근이 3과 마이너스 2였는데 얘네들이 몽땅 4만큼 옆으로 평행이동을 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 3은 7로 갈 거고 마이너스 2는 2로 가겠지. 왜? 4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래서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2와 7을 두 근으로 갖고 0보다 작은 구간. 자, 0보다 작은 구간이라는 건 x축의 아래쪽을 얘기한다. 그래서 2부터 7까지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호까지 넣어서 이렇게 나타내어 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그럼 앞에서는 뭐였다고? 앞에서는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가질 때였잖아.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자, 잘 봐봐. 여기에 나와 있는 식들 있지? 여기에 나와 있는 식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외우거나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왜? 불편하게 생겼거든, 모양이.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x축의 그래프가 붙어 있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x축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우리는 보통 중근을 갖는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 전체가 사실은 다 양수야. 왜?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 전체가 다 양수인데 유일하게 한 점, x축에 붙어있는 딱 한 점만 0이야. 얘만 0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양수라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붙어 있잖아. 그러면 그래프 전체가 다 음수인데 여기가 다 음수야. 여기가 전부 다 음수다. 음수. 모두 음수야. 근데 유일하게 한 점만 0이야. 그래서 중근을 갖는 그래프를 마치 무슨 뭐 이게 공식인 것처럼 그렇게 외우려고 덤비지 말고 문제를 한번 보자고. 자,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얘를 봐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가 양수인 구간에 답을 한번 써보래.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 다 양수야. 왜? 붙어있잖아. 전부 다 양수인데 여기 전부 다 양수야. 전부 다 양수인데 유일하게 2만, 자, 유일하게 얘만 0이야. 유일하게. 그러니까 2를 뺀 나머지가 전부 다 양수라고.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이게 양수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음수는 2차 함수 내지는 2차 부등식이 이 그래프가, 자, 2차 부등식이 그 말은 이 그래프가 0보다 작냐 이거야. 0보다 작은 거 x축 밑으로 있냐? 아무것도 없지. 해가 없다. 이렇게 보라는 거라고. 얘는 뭐야?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냐? 앞서서 얘기했지만 전부 다 0보다 크던가. 하나만 0인데 0보다 크거나 같잖아. 모든 실수.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냐? 0보다 작은 건 없어. 0인 거 하나 있지. 뭐가 있냐면 2. 2에서만 0이지. 이렇게 그림으로 보라는 거라고. 그림으로. 그럼 이번에는 허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래프가 떠 있다라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야. 판별식 괜히 헷갈리면 안 돼. 부등식이 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근이 없다는 얘기고, 근이 없다라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허근이라는 건 항상 그래프가 하늘에 떠 있다 이거야. 허근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하늘에 떠 있다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1, 2, 3, 4번 이거를 외우려고 덤비지 말고, 왜 이걸 외워? 굳이 그래프를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프를 읽는 연습. 허근을 갖는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자, 이 그래프가 잘 봐봐. 이 그래프가 전부 다 0보다 큰 거야. 전부 다 양수라고. 그래프 전체가 양수야. 하나도 음수인 게 없고, 하나도 0인 것이 없어. 0도 없고 음수도 없어. 0도 없고 음수도 없다고. 전부 다 양수라고. 전부 다 양수. 그러니까 얘가 양수냐? 모두 양수다 이거야. 모든 실수에서 양수다. 음수냐? 그럴 수가 없다. 해가 없다. 0보다 크거나 같냐? 0보다 큰 거 다 있잖아. 0인 건 없지만 0보다 큰 건 맞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 0보다 작거나 같냐? 0보다 작은 것도 없고 0과 같은 것도 없어. 해가 없다.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고. 그래프를 보면서. 그래서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2차 함수 그래프를 이해하라는 거야. 2차 함수 그래프를 이해하자. 그래프의 상태를 이해하자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면 다 알아. 누구나. 어쩌면 읽어보는 게 더 불편할 수도 있어. 이게 마치 공식인 양. 여러 강사들이 무슨 대단한 공식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거고, 뭔가 머릿속에서 공식을 짜내니까 어려워지는 거라고. 공식을 떠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를 보라는 거야. 그래프를.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양수다. 무슨 말이야? 떠 있다라는 얘기라고. 떠 있다. 왜? 모두 양수지. 모두 양수잖아.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왜? 근이 없어야 돼. 이건 근이 없다는 말이야.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떠 있다. 자주 실수하는 거, 조금 이제 부등식을 어려운 학생들 중에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얘가 양수라고 해서 판별식을 양수로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지 말고 판별식은 음수야. 근이 없다, 떠 있다. 그러면 요 식에서 판별식 한번 써보자면, 절반의 제곱에 빼기 ac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러면 k로 인수분해해서 k의 범위를 쓰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다. 이렇게 잡으면 돼. 그래서 그래프를 읽자 이거예요. 그래프를.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지?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되냐? 떠 있으면 된다고. 0보다 크잖아. 근데 붙어 있어도 된다고. 자, 중근. 붙어 있어도 되지. 얘는 부등식이 양수, 얘는 부등식이 0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 말은 근이 없어. 떠 있으니까 근이 없다고. 붙어 있어. 중근을 가져. 그러면 이 두 개를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되지. 당연히 양수가 되려면 뭐야? 자, 첫 번째. 최고차 한계수 A가 기본적으로 양수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자고. 두 번째,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그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3a 제곱 빼기 2a 더하기 1이 0보다 작아야지.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서 0보다 크다로 바꿔버려야지. 인수분해해서, 그치? a 더하기 1과 3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니까 범위 어떻게 잡아야 돼? 바깥 범위로 잡아야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가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바깥 범위로 잡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A가 기본적으로 양수라는 것을 전제로 이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썼기 때문에 이 둘의 공통인 범위를 답으로 쓰자. A가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거야. 근데 항상 조심할 거자. 항상 조심할 게 뭐냐? 요 x제곱의 개수가 불분명할 때, 쉽게 말해서 문자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 2차 부등식이냐 아니면 그냥 부등식이라고 써있냐를 판단하는 것도 좀 연습을 좀 해줘라 이거야. 왜냐면 A가 0인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A가 0이 됐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물론 생각은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2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A가 당연히 0은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요 2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한번 해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뭐였냐면은 자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두 근이 있냐, 중근이 있냐, 또는 허근이냐. 그리고 2차 방정식을 푼 뒤에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해 주는 것이 눈으로 보기가 좋고 생각하기가 좋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하자 그 말이야.